이제 누가 진짜 여왕인지 증명할 시간이에요. 은호를 앗아간 유괴극의 배우가 황기만이었다는 진실. 어떻게 대갚아줘야 할까요? 자기 조카를 유기한 큰아버지라는 인간한텐 재수씨, 그 충격적인 사실 앞에 무너진 강재인. 하지만 그녀는 눈물만 흘리며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걸 나보고 어떡하라고. 상처가 깊을수록 그녀는 더 강해졌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단단한 결심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말하고 있었어요. 결혼정보회사인가? 그런 데서도 짝도 만나고 하던데 얘 난 미스가 좋다. 뭘 그렇게까지 만나야 돼? 미세스 말고 미스 말이야 아가씨. 이제 끝장을 보자고. 강재인은 김도윤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입니다. 나 이대로는 못 넘겨. 은호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경고했어요. 내 아들 건들지 마요. 이전의 강재인과는 달랐습니다. 눈물로 견뎌내던 나날은 지나갔고 이제 그녀는 스스로 싸움의 주체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고모한테 아들이 있었어? 아들? 더 이상 남에게 기대지 않고 누구보다 치밀하게 그리고 조용하게 그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움직였죠. 첫 번째로 그녀가 향한 곳은 은호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공원의 CCTV 보관소였습니다. 현장에서 삭제된 것으로 알려진 영상 일부가 한 기술자의 외장하드에 비공식적으로 보관되어 있다는 제보를 받았던 거죠. 제이는 손에 넣은 USB를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며 프레임 하나하나를 확인해 나갑니다. 그리고 화면 한 귀퉁이에 희미하게 잡힌 남자의 실루엣. 바로 황기만이었어요. 제이는 숨을 삼켰습니다.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실체를 눈으로 확인하는 건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그녀는 그 장면을 캡처해 파일로 저장한 후 다시 홍만수와의 연결고리를 추적하기 시작했죠. 예전 강미란의 사건 때처럼 부동산 명의 거래와 현금 흐름을 따라가며 작은 퍼즐들을 하나하나 맞춰가기 시작했습니다. 김도윤은 그런 그녀의 곁을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무언가를 조용히 메모하며 사무실을 정리할 때 그는 옆에서 말없이 커피를 건네주었고 그녀가 혼자 가야 할 현장엔 항상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 그에게 제이는 언젠가 말했어요. 고마워요. 도윤 씨가 옆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하지만 상황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황기찬이 김도윤과 강재인이 함께 산다는 루머를 듣게 된 것이죠. 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도유경을 몰아붙였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거칠었습니다. 유경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도민준이 결국 사실을 고백하며 모든 실마리를 풀게 됐습니다. 유경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황씨 집안에서 겪은 시집살이의 고통, 며느리로서 참아야 했던 수모들, 그리고 황기만이 저질렀던 은호 유괴의 실체까지. 그녀는 눈을 붉히며 조용히 털어놓았어요. 저도 죄인인 걸 알아요. 근데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말해야 할 때예요. 그 말은 곧 김도윤을 통해 강재인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듣고 또 듣고 다시 되새겼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이건 더 이상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야. 이건 은호의 그리고 진실을 외면한 모두를 향한 싸움이야. 그녀는 곧장 컴퓨터 앞에 앉아 기존에 수집한 자료들과 CCTV 증거 거래 내역을 하나로 묶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커다란 프레젠테이션이 완성됐고 그것은 단순한 발표용이 아닌 검찰에 제출할 수 있는 공식 고발장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 사이 김도윤은 검찰 출신 지인과 접촉해 향후 법적 조치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지 법률 자문을 받기 시작했죠.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걷고 함께 서류를 넘기며 서로의 결심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단순히 자료를 모아 제출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제이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황씨 집안은 수십 년간 지역을 장악해온 권력가였고 그들과 맞서려면 단순한 의지 이상이 필요했어요. 증언자, 영상자료, 회계 기록 등 빈틈없이 준비해야 했죠. 그러던 중 과거 홍만수와 거래했던 회계사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제인에게 접촉해옵니다. 그는 당시 현금 수령 기록과 장부 사본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황기만과의 금전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었어요. 제이는 그날 밤 작은 식당에서 그 회계사를 만나 서류를 건네봤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를 들고 사무실로 돌아온 그녀는 김도윤과 함께 밤을 새워 모든 증거를 정리하죠. 컴퓨터 화면에는 점점 완성되어가는 진실의 지도가 펼쳐졌고 두 사람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강재인은 중얼거렸습니다. 은호야, 조금만 기다려. 이제 엄마가 진실을 바로잡을게. 한편 디자인 경합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모두의 기대 속에서 시작된 경쟁은 곧 예상치 못한 논란으로 이어졌죠. 강세리의 디자인이 강재인의 것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내부 지적이 심사위원단 사이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었고 곧 그 이야기는 사내 회의실과 온라인 게시판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회의실에서는 심사위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두 작품 모두 완성도는 높지만 이 유사성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에 따라 다른 심사위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비교 분석에 들어갔고 점차 강세리의 표절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당황한 세리는 본능적으로 강재인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퍼붓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내 작업을 훔쳐본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제출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죠. 그러나 이미 다수의 관계자들은 그녀의 주장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작업물의 제출 시간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고 강재인의 디자인은 사전에 사내 아카이브에 백업되어 있었다는 점이 그녀를 더욱 불리하게 만들었죠.
세리는 안절부절 못하며 심지어 과거 강재인에게 가했던 인신공격과 모욕적인 언행을 정당화하려 들었습니다. 쟤는 원래 그런 애예요. 피해자인 척하는 게 특기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그녀의 모습은 오히려 자가당착으로 비쳤고 누군가의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되며 그 장면은 또 다른 온라인 이슈로 번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자영과의 갈등이 폭발합니다. 회사 내 복도에서 마주친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보았고 세리는 나를 세운 목소리로 자영을 조롱합니다. 여기 얹혀 사는구나. 기생충처럼 살아서 남밥그릇만 탐하지 말고. 그녀의 입에서 튀어나온 이 말은 자영의 심장을 찌르는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순간 자영은 말을 잇지 못했고 세리는 그 틈을 타 자영의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둘렀습니다. 강한 뺨소리와 함께 자영은 뒤로 휘청였고 주변 직원들조차 그 광경에 말을 잃었습니다. 세리는 그 후에도 자영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따 내가 감히 날 넘봐. 어디서 기어 나왔길래. 결국 세리의 폭주는 도를 넘었고 자영은 혼란과 수치심에 휩싸여 도민준의 집을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쾅 닫힌 현관문 소리만이 그녀의 감정을 대신할 뿐이었죠. 조용해진 집안. 불 꺼진 거실에 홀로 남겨진 자영은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그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흐느꼈습니다. 강하던 껍질 누구보다도 당당하던 자영의 마음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그냥 조금만 더 견디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자영의 눈물은 단지 모욕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할 현실 숨기고만 싶었던 과거, 그리고 자존심이라는 단단한 껍질 속에서 피어오르던 외로움과 좌절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 밤 자영은 처음으로 약해질 수 있는 자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알았죠. 이제는 감추는 것이 아닌 드러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모든 이들이 숨기려 했던 진실들이 하나둘씩 틈 사이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강미라는 밤마다 술잔을 기울이며 신하들 승우에 대한 죄책감에 몸서리쳤습니다. 어두운 집안 혼자 남겨진 그녀는 과거를 떠올리며 끊임없이 자책했죠. 미라는 늘 냉정하고 강한 인물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누구보다 무너져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욕망과 두려움 때문에 가장 소중한 일을 외면해왔다는 사실이 그녀를 매일 밤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정호성과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이던 어느 밤 미라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나 가끔 너무 두려워요. 그 애가 나를 증오하게 될까봐. 그녀의 눈가에 고인 눈물은 결코 쉽게 흘러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정호성은 묵묵히 듣고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계속 숨기는 게 상처야. 그 아이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 그리고 너도 용서받을 권리가 있고. 그 한마디가 미란의 마음을 깊이 흔들었습니다. 오성의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미란이 스스로에게 건네야 할 용기의 메시지였던 거죠. 그녀는 그날 밤 늦게까지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 후 미란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강승우가 일하는 사무실 앞으로 찾아갔죠. 잠시 머뭇거리던 그녀는 승우가 퇴근하는 모습을 기다렸다가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승우야,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승우는 뜻밖의 방문에 당황했지만 이내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처 조용한 카페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라는 손을 꼭 쥔 채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내게 해줄 말이 있어. 아주 오래전부터 해야만 했던 말이야.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조심스럽게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왜 승우의 곁을 지키지 못했는지, 왜 숨길 수밖에 없었는지 그 모든 후회와 고통을 솔직하게 풀어냈어요. 승우는 처음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지만 이내 눈에 눈물이 고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내가 찾던 엄마가 고모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감정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미라는 그 말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손을 내밀었죠. 미안해. 정말 너무 많이 미안해.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조용한 공기가 감돌았고 승우는 천천히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서로에게 닿은 첫 번째 용서의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이 진실은 곧 강세리에게도 전해지게 됩니다. 자영은 은밀히 그 사실을 확인하고 강세리에게 슬쩍 흘리기 시작했죠. 세리야, 세상은 그렇게 쉽게 가짜를 받아들이지 않아. 진짜가 누군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 그 말에 세리는 묘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녀의 세상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강재인은 도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언제나 자신이 무너질 때마다 옆에 있어준 사람, 그리고 말없이도 그 존재만으로 그녀를 지탱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고요. 강재인은 눈시울이 붉어졌고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죠. 이제 그 사람이 웃을 수 있게 만들어야죠.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정이 오갔습니다. 누구보다 깊고 단단하게 엮인 신뢰와 온기가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죠. 이 따뜻한 공기 속에서 보람이의 천진난만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삼촌 얼굴 빨개졌어. 도윤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손사래를 치며 민망함을 감췄고 제인은 오랜만에 밝은 웃음을 지었죠. 하지만 이 행복은 잠시뿐이었습니다. 경합 결과 발표를 앞둔 어느 날 세리는 충격적인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 합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질투와 분노가 폭발한 그녀는 회장을 찾아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꺼냅니다. 회장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 여자 강재인 은호 유괴까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거짓말로 회장 부부를 이간질하려 했습니다. 은호 사건에 대한 불신을 제인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의도였죠.
이 말을 들은 회장은 잠시 흔들렸고 옆에 있던 부인도 경악한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은 이미 강재인이 예측하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한 발 앞서 회장실에 몰래 설치된 녹화 장비를 통해 세리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었고 이미 협박문을 들고 와 사진을 찍어둔 상태였어요. 그 협박문은 예전에 세리가 꾸며낸 자작극의 증거로 이번에도 그녀의 거짓말이 밝혀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이는 곧바로 회장실에 들어가 세리가 방금 남기고 간 말을 반박합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꺼내 협박문 사진을 보여주며 이게 바로 세리가 회장님께 보내려 했던 내용이에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이번 경합을 앞두고 이간질을 위해 저지른 자작극입니다. 회장은 무겁게 입을 다물었고 옆에서 그 상황을 듣던 비서진들도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리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불안한 눈빛으로 문을 바라봤죠. 그녀는 예상하지 못했던 반격에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강재인은 침착하게 말을 이어갑니다. 은호 유괴에 관해서도 제가 조사해온 내용은 따로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건 단지 의심이었을 뿐이고 그것조차 근거 없는 음모로 몰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장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군요. 라고 말하죠. 이날 이후 경합 결과 발표는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게 됩니다. 강재인의 용기, 세리의 자작극 폭로, 그리고 드러난 진실. 모든 사건들이 얽히며 경합은 단순한 디자인 경쟁이 아닌 진실을 가리는 무대가 되어갔습니다. 드디어 디자인 경합 결과 발표의 날이 밝았습니다. 모두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세리는 마지막까지도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이건 내 무대야 라고 말하듯 당당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민했고 손끝은 긴장감에 살짝 떨리고 있었죠. 강재인은 묵묵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던 듯 그녀는 담담했고 차분했습니다. 심사위원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경합의 최종 우승자는 강재인 디자이너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 안은 얼어붙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누군가는 숨을 삼켰고 누군가는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그러나 세리는 참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일그러졌고 입술을 깨물던 그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로비에 도착한 그녀는 호흡을 가다듬지 못한 채 서성이다가 뒤따라 나온 강재인을 보자마자 거칠게 소리쳤습니다. 너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 끝난 게 아니야. 이건 시작이야.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야. 세리의 눈빛은 살기마저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자존심, 그녀가 쌓아올린 이미지, 그 모든 것이 무너진 순간이었기에 그녀는 그 충격을 감당할 수 없었던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숨소리는 거칠었습니다. 강재인은 그런 세리의 분노를 고스란히 받아내며 조용히 한 발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녀는 감정을 억누른 듯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어디 한번 제대로 싸워보자. 하지만 이번엔 진실로.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팽팽했고 마치 시간마저 멈춘 듯한 긴장감이 로비 전체를 감쌌습니다. 직원 몇몇은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숨을 죽였고 누군가는 핸드폰을 들고 조용히 영상을 찍기 시작했죠. 세리는 제인을 노려보다가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녀는 계단을 거치게 내려가며 자신에게 쏟아질 모든 후폭풍을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죠. 복수심, 수치심, 그리고 무너져가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뒤엉킨 그녀는 새로운 판을 준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편 로비에 남겨진 제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진짜 싸움이 시작됐다면 끝까지 가보겠다고요. 그리고 그녀는 곧장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눈앞엔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인터뷰 요청, 축하 메시지, 새로운 프로젝트 회의.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세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 그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기에 다음 수에 대한 대비도 필요했어요. 그날 밤 강재인은 도윤과 함께 앉아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건 알아요. 하지만 이 정도면 저도 꽤 잘해낸 거겠죠?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정말 멋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날의 싸움은 끝났지만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에필로그처럼 등장하는 마지막 장면. 강재인은 은호의 앨범을 넘기다가 한 장의 사진을 발견합니다. 그 사진 속엔 어린 은호의 손을 잡고 있는 익숙한 남자의 뒷모습이 있었죠. 바로 홍만수 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구석에는 누군가 몰래 남긴 메모. 이 아이 누군가의 복수였어요.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지 강재인은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다시 단단해지고 있었어요. 정의는 여전히 미완성이고 진실은 아직 절반밖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이야기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회차 리뷰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